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김영은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현장 실행 모니터링 연구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지금 단계적 이행 시기 동안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장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의 개선 방안이라든지 학교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저를 비롯해서 서지영, 이경원, 이광상, 허혜지 박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이후에 또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가 되어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단계적 이행 시기고요. 그리고 2025년 1학년부터는 본격 적용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실행됩니다. 저희 평가원에서는 2018년부터 운영 안내서를 내면서 연구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1학년은 192학점을 적용되는 첫 해이고 그 공통과목 국수0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적용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2015를 통해서 적용되는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박람회 등의 그 학생 지도가 그런 고교학점제 요소가 2022년부터도 충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마지막 보시는 평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대입 개편안 시안이 발표되어서 좀 변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 선도학교는 올해부터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작년 연구에서는 3년차 학교에서 가장 고교학점제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모든 학교가 2025학년도에는 3년차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정책 제안도 근거해서 2023년부터 24년, 25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이 단계적 이행 시기 동안에 학교는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이 3개년 동안의 운영 현황과 과정을 잘 분석해서 또 관련 주체들의 인식이나 경험을 파악해서 학교의 변화 과정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체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학교 문화는 어떻게 조성하였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기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인지 묻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 전반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도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도의 고교학점제 추진이라든지 지원을 여러 항목을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인적 물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의 인식 제고라든지 역량 강화에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등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고교학점제 경험과 실행 양상들을 좀 폭넓게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학교 지원 방안을 제안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3개년 연구 전체가 나오고요. 2차 연구에서 주로 이렇게 초점을 두었던 연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모니터링 체제를 보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학교를 살펴보고 할 것인지를 들여다보았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는 초점을 두는 게 1차 년도와 달리 시도와 그리고 학교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의 성과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것도 좋겠다 싶어서 도구 개발을 연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2차 년도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영역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걸쳐서 지속하되 맥락 변인을 고려해서 심층 분석을 좀 하였는데 1차 년도에는 고교학점제 경험 연차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1차
1년차 학교인지 2년차 학교인지 3년차 학교인지 이거에 따라서 분석을 하였다면 2차 연도에서는 작은 학교인지 좀 큰 학교인지 중규모 학교인지 또는 대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인지 또는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인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인지 이런 지역 맥락을 고려해서 심층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그 2년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라든지 추이 분석도 하였고요. 특히 이제 2차 연도에서는 1학년 경우에는 192학점이 적용되는 첫 해이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인식이 변화하는지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심층 분석을 할 때는 지역 변인과 학교 규모를 보았고 1차 년도와 그 변화 추이를 같이 한번 살펴봤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단위 학교가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지 학교 전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았는데 1차 연구에서는 운영 우수 사례를 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특히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였다면 2차 연도에서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전체가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나가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심층 사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연도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대체로 이렇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였다면 2차 연구에서는 설문과 좀 더 면밀한 자료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이 학점제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학교에 피드백하고 각각 개별 학교에 피드백한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로 얻은 시사점을 저희가 정책 제언에 활용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모니터링 시기는 작년부터 23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연도라고 해서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68개 연구 참여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에서 4개 학교별로 저희가 표집을 해서 전체 68개 학교를 보고 있는데요. 1, 2, 3년차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 지역 규모를 반영했고 20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이렇게 학급 규모도 반영해서 살펴보았고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이상인지 또는 그 외 지역인지 해서 범주화하였습니다. 내용은 학교를 들여다볼 때는 운영 체제 및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수업 및 평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시도교육청을 들여다볼 때는 운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 지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그리고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는지, 특히 이제 온라인 학교라든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은 학교를 들여다볼 때는 설문조사와 사례 연구를 했는데요. 특히 대표 교사 1인에게 학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묻는 설문을 했고, 그다음 학교 구성원을 질문할 때는 교사 전체와 그리고 학년별로 1개 학급씩 학생과 그 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를 봤는데요. 자료 수집과 관찰과 협의회와 서면 조사와 면담 등등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련한 설문 조사와 그리고 자료 수집, 시도 담당자 협의회라든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였습니다.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조금 차이점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단위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1차 년도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지속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써봤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같은 경우에는 1차 년도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일부 학교 운영 사례를 봤는데 이번에는 전체 현황도 조사하고 그리고 인식에 대한 거나 요구에 대한 것을 세분화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또는 심화라고 써보았고요. 1학년 192학점 적용은 처음이기 때문에 적용 현황과 운영 사례를 추가하였고 시도교육청 지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해서 추가 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모니터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랑 시도교육청의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예비안으로 추가하였고요. 방법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있는데 자료 수집 측면에서는 양적 방법, 설문조사를 썼는데 시도교육청을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질적 방법으로는 1차 년도에서는 심층 면담 위주로 조사했지만 지금은 단위학교 심층 사례 분석을 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조사해봤고, 자료 수집 방법도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22년까지 1차 년도에서 봤는데요. 왜냐하면 22년도에 3학년 학생은 20년도 입학했기 때문에 그때의 교육과정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3년까지의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 1차년도와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 변이는 지역이나 학교 규모를 주로 보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시도가 어떻게 학교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도 분석하였지만 시도가 나중에 추후에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를 스스로 이제 고교학점제 지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 자율 점검 기준이라는 걸 개발했는데요. 이것을 7월쯤에 이슈 페이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 교육청에 배포를 했는데요. 운영 기반 및 체제 구축이라든지 인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 지원,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나누어서 세부 항목을 나누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질문들을 구성해서 시도가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학점제의 다양한 선택 과목 지원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지 등등의 질문으로 세부화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어서 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이 도구를 좀 더 정교화해서 정말 학교가 또는 시도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쓰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대표 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대표 설문은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학교의 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체제와 문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진로학업 설계지도, 교사 학습 및 평가로 나누었고 운영 체제와 문화를 보시면 과목 지도 현황이라든지 학교 업무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임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문화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또 교육과정 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 항목으로 나눴고 다시 세부 질문으로 나눠서 질문하였고 여기 보시는 이제 음영 부분은 2차년도에도 새롭게 이제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정 보완한 내용이고요. 그 세부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설문이 굉장히 방대해서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고 하나만 가져와 보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운영 체제 및 문화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민주적인 협의와 소통 문화가 구축되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학교의 평균도 조사했고요. 교사의 참여 문화가 조성되었다 4점 정도가 나왔고 교원의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4.2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학교가 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고 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이제 어떻게 경험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큰 항목 영역은 비슷하게 구성하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관되는 질문 위주로 해서 각각에 맞는 질문들을 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노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리고 교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렇게 물어서 연관된 질문끼리 같이 구성해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교사가 1,222명 참여하셨고 학생이 3,200명 넘게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부분 참여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과목 개설에 대한 학교의 노력 및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의 개설,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라고 교사가 응답했을 때 4.25 평균이 나왔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만족한다라는 점수가 3.61 정도 나왔고 학부모도 3.57 정도 나왔는데 1차년도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교사의 그 노력에 비해서 학생의 또는 학부모의 그 만족도 점수는 약간 낮은 그 간극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자 하고요. 학교 규모로 보면은 작은 학교일수록 이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운영 체제를 만든다거나 또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작은 학교라든지 또는 읍면 지역 학교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대규모 학교라든지 또는 대도시 학교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걸 결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학생들은 그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 기준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요.
대체로 가장 학생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진로 적성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에는 대입 및 수능을 고려했고, 우리가 흔히 학생들은 평가 방식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평가 방식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큰 부분은 자신한테 그 진로 또는 그 적성에 맞는지, 이것이 과목 선택에서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다행스러운 점은 2021차년도 연구에 비해서 또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종합적으로 얻은 결과 및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의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1차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알고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좀 70%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교사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서 학점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학교라든지 또는 읍면 지역 학교가 아무래도 그런 학점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든지 이런 문화 조성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과목 개설과 그 업무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학교의 지정 과목이 점점 축소하고 있고 학생의 선택 과목이 확대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수치는 총론의 그 배당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학급 미만 학교라든지 읍면 지역 학교에서는 지정 과목을 좀 더 많이 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의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의 노력이라든지 학생의 만족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좀 과도한 업무의 경감이라든지 수업 시수가 좀 감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를 1차년도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과목 개설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은 소인수 과목도 학교당 과목 수랑 학생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고시의 과목도 이제 증가해서 학교가 이제 운영할 역량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 교과 위주로 이제 과목이 편성되었지만, 또 다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선택의 이유는 대입이나 평가보다는 아무래도 진로 적성에 그런 걸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냐 했을 때는 그 간극이 조금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도 역시 그 간극이 왜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 수라든지 과목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보고서로 내서 나중에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례 연구를 할 때는 세 개 학교, 공립학교랑 공립학교, 그리고 대도시 학교랑 읍면 지역 학교, 중소도시 학교, 그리고 학교 규모를 파악해서 3년차 학교를 파악했습니다. 3년차 학교를 파악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가 되면 모든 학교가 3년차 이상 학교가 되기 때문에 3년차 학교가 어떻게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지 미리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차 학교 3개교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학교의 특성이나 환경도 소개해드리고, 학교 학점제 운영 전반의 계획과 과정이라든지 업무 협의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강사 수급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 자유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는지, 교육과정 편제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면담과 자료 수집과 서면 조사와 관찰 등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운영 체제 및 문화의 개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학교의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업무별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고교 학점제라는 업무를 맡았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마련해 준다면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실무사 운영, 이런 것도 제안했고요. 담임교사의 역할 재규정이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원과 학교, 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실행 역량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고, 저희 모니터링 연구에서 실시한 그런 도구가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고교 학점제 모듈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들이 언제 어느 때나 짧은 시기 또는 긴 시기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은 안착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고교학점제 운영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칭 중앙지원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와 공동교육과정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질관리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간의 업무 명료화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
그다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수 학생 대상의 그 학점 미수 관리 체계가 이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의 정책 제언은 1차 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심화해서 제시하였고, 그리고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제언을 하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 제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보고서가 이제 발간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학점제를 실행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가장 응원하고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감사드립니다.